당신은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여기 독일 공항에서 체포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70세의 강철수는 평생을 열심히 일한 끝에 마침내 은퇴하고 아내 박영희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독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강철수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죠.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강철수는 여권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파란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을 바라보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영희야,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100여 개가 넘는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하더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강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젊었을 때랑은 정말 다른 세상이 됐네요. 비행기 안에서 강철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독일에서의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 베를린 장벽, 쾰른 대성당.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실제로 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죠. 드디어 도착했군. 강철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지나는 순간 2명의 독일 경찰이 갑자기 강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가방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 경찰이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강철수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샅샅이 뒤지더니 갑자기 강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은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영희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철수는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꿈에 그리던 독일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철수는 공항 내 작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딱딱한 의자 몇 개와 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보며 현실감이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그의 가방에서 꺼낸 작은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죠? 마약 아닙니까? 강철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약이라뇨? 그건 우리나라 전통 한약재입니다. 제 관절염에 좋아서 가져온 건데요. 한약? 그런 변명은 처음 듣는군요. 경찰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태도는 강철수의 설명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희는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에요. 제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영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동료를 향해 독일어로 뭐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인이 밀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그저 여행 온 노부부일 뿐입니다. 강철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경찰은 강철수의 여권을 들여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여권이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시나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게 해주세요.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했어요. 경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연락해드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영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여보. 곧 오해가 풀릴 거예요. 강철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철수는 의자에 앉아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봐요. 그 한약재는 정말 관절염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한 건데. 강철수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한약재가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해 봐야죠. 영희는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제발 남편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그저 여행을 즐기러 온 것뿐입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독일어로 뭐라고 말했고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어요. 한국인이 밀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강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였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경찰은 강철수의 여권을 들어보이며 비웃었습니다. 이 여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는 증거가 말해줍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오면 다 밝혀질 겁니다.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젊은 시절 나라가 가난했을 때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죠. 창문 너머로 독일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3시간이 지나고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이민우 영사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 영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그의 등장에 강철수와 영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강철수 씨, 박영희 씨, 많이 놀라셨죠?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이 영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강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한국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요? 이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게 영어로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인 한약재 봉투를 보여주었고 이 영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한약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관절염이나 노인성 질환에 사용하는 약재죠. 이 영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약재는 한국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 자주 휴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영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80개가 넘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철수를 조롱했던 경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또한 강철수 씨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은퇴교사입니다. 범죄 기록이 전혀 없으며 이번이 첫 독일 방문입니다. 이 영사가 강철수의 신원 정보를 보여주며 말했죠.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영사와 함께 잠시 방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었고 몇 분 후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임 경찰이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의 수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철수의 손목에서 수갑이 풀리는 순간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사님. 강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 순간 강철수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쉽게 잊히지 않았죠.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경찰서의 책임자가 다가와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영사가 통역을 해주자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책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강철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프랑크푸르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숙박권과 함께 관광 패키지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저희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시작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책임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이 영사가 강철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인 여행객들이 크게 늘면서 대사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의 여행은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강철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프랑크푸르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아까의 불쾌한 경험이 조금씩 마음 한켠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여행을 즐기자고. 이런 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순간 강철수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마인강과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독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영희야, 우리가 정말 독일에 온 거야.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수와 영희는 상쾌한 기분으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식 아침 식사는 빵과 치즈, 햄,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아침 식사와는 많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었죠.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영희가 가이드북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뢰머 광장부터 가보자. 프랑크푸르트의 중심지라고 하더군. 호텔을 나서자 상쾌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뢰머 광장에 도착하자 중세시대의 건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철수는 감탄하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군. 이런 건물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강철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독일인 관광 가이드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강철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독일과 한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광장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강철수와 영희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가이드는 광장의 역사와 주변 건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저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겨요. 가이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철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경험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투어를 마치고 나서 가이드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상징이 그려진 기념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독일 여행의 나흘째, 강철수와 영희는 기차를 타고 뮌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독일의 전원 풍경은 그림 같았어요. 푸른 초원과 아담한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여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우리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기차 안에서 그들은 맞은편에 앉은 독일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부부였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군요. 독일인 남성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드님이 어디를 방문하셨나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갔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발전된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독일인 부부는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존경심을 표했고 강철수는 독일의 역사와 기술력에 대한 존경을 표했죠. 뮌헨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엔 광장, 노이의 피나코텍 미술관, 영국 정원 등 뮌헨의 명소들을 방문하면서 강철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죠. 특히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의 저녁 식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전통 바이에른 음식과 맥주를 즐기며 그들은 현지인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죠. 프라스트. 독일인들과 함께 건배를 외치며 강철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이제 먼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경험과 만남으로 가득 찼죠. 2주일간의 독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강철수와 영희는 일상에 다시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강철수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강해졌다고 느꼈죠. 귀국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강철수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그의 독일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철수야, 독일은 어땠어? 맥주가 정말 맛있다면서?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맥주도 맛있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네. 그는 친구들에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여행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웃으며 귀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깨달았다네. 강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여권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하더군. 한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고 놀랐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70대의 이노 신사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시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감회에 젖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네.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더없이 감사하게 여기세. 강철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들 모두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왔기에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는 자신의 인생과 조국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까?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물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이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